희망찬 하루하루가 모여서 희망찬 내 인생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자, 오늘도 시크릿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의 가장도 없이 제가 체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혹여 제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고요. 책을 보고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끌어당김이 잘 안 되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Q&A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상상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10년 동안 명상과 시각화 훈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이런 분야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이 시각화를 시키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레몬 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너무 시죠. 신체적 반응으로는 침이 고입니다. 왜 고일까요? 나는 레몬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레몬이 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는 레몬을 진짜 먹은 것도 아닌데 사진만 봤는데도 레몬을 직접 먹은 것처럼 침이 고여요. 그게 바로 마음의 법칙인 거죠. 이제는 레몬 사진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레몬을 그려보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보통 컴컴해요. 처음엔 컴컴한 상황인데 나중에 시각화 진도가 나가다 보면요. 눈을 감아도 색깔이 보여요. 저는 보통 초록색하고 보라색, 흰색이 많이 보입니다. 눈을 감은 채로 네모난 스크린을 그려보세요. 크게 그릴수록 구체화되어서 더 각인이 잘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린에 노란 레몬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시각화인 거죠. 구체화라는 것은 레몬을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떨까요? 울퉁불퉁 매끄럽지 않죠. 레몬의 아래쪽, 위쪽도 보고 또 향기도 맡아보는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말이죠. 상상으로 레몬을 코에 가져가 보면 어때요? 향이 느껴지죠.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종이에다가 적어보고 그려보는 겁니다. 보통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것이 기초 단계에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자,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부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시각화, 상상하는 것이 어렵죠. 이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진 부자가 나는 될 건지, 또는 건물을 몇 채 갖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자의 얼굴을 그려보는 겁니다.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었고 어떤 색깔이고 내 표정은 어떻지? 부자가 되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것들이지? 이런 것을 적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스크린을 크게 띄우고 거기에 시각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행위 자체를 상상한다, 또 심상화라고 표현을 해요. 상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상상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상상을 하면서 주위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상은 끌어당김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명상을 10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빡세게 했습니다. 명상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절수련도 1000배 수련은 수도 없이 했고요. 10,000배 절수련도 6번을 한 기억이 있어요. 온몸이 근육통에 난리가 납니다. 10,000배 수련을 하면요. 적어도 저는 2, 3일은 완전 강시처럼 걸어 다녔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야 제대로 풀리더라고요. 이런 신체적인 극한 한계를 겪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집착이 자연스럽게 내려놔지고요. 자연스럽게 명상이 더욱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명상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행해진 심신수련법이죠. 내 의식이 보통 외부로 많이 향해져 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게 해서 본래의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마음 수행법을 의미하죠. 한국에서는 선도 명상법, 인도에서는 요가, 중국, 일본에서도 불교 명상법, 선명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상법에는요, 이완 반응에 도움이 되는 만트라나 기도문과 같은 언어적 방법을 통해서 잡념과 공상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명상법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이죠. 마음 챙김 명상에는 바디 스캔, 정자 명상, 히타 요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뇌파 진동 명상도 있습니다. 그 뇌파 진동 명상에는 지감 명상, 브레인 스크린 명상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각화를 할 적에는요. 브레인 스크린 명상을 줄곧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병행해서 정자 명상을 주로 합니다. 저는 호흡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상태라서 정자 명상 시에 어렵지 않게 바로 들어가고요. 보통 30분 정도 앉아 명상을 한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 동안 꼼짝 않고 명상을 했던 적도 많았어요. 가장 명상을 하면 좋은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환희심이 생겨요. 기뻐요. 그윽함이 마구 생깁니다. 그냥 명상을 하면요. 너무나 행복해져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깨끗해지고요. 구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명상의 맛을 제대로 아시면은요, 다른 것과 비교가 불어댑니다. 확실하게 빠져들어가죠. 그러면 끌어당김을 할 적에 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비우기도 잘 되고, 시각화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외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명상을 할 때 뇌파가 보통 알파파이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면 델타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끌어당김에서는 잠재의식의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반란이 일어나면 거꾸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소원을 원하는 것은 의식이 하는 것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잠재의식이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잠재의식이 가장 좋아하는 뇌파가 바로 명상을 할 때의 뇌파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잠재의식은 풍요롭지 못했고 가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찌든 상황이라면 새롭게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을 해야 하죠. 그런데 잠재의식이 가장 좋아하는 뇌파가 있을 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결과를 상상한다면 잠재의식이 더욱더 강력하게 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명상이 좋다는 겁니다. 명상도 초보자들은 잘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 명상을 하라고 권유하지만요. 기본적인 명상을 할 경우도 혼자서 바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명상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배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명상의 깊이도 더 나중에 깊어지고 혼자서도 정말 1년 12달 너무너무 즐기면서 명상에 몰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지금의 모습은 내 현실의 모습일까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현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부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의 결과이다. 자, 보세요. 과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미래는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시는 이 상황은 현재이고요. 영상을 바로 본 이후는 바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현재가 아니며 미래도 미래가 아닙니다. 나의 현재가 1초만 지나면 바로 나의 과거가 되고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나의 힘든 상황을 보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나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의 산물이 바로 현재가 되는 거죠. 내 몸 또한 내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상황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황의 연결고리에 불과한 것이 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한 달 전에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시험 결과로 현재의 안 좋은 성적표가 나한테 올 것이고 그 성적표를 보고 나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결론은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고 내가 현재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 곧바로 오는 다음 학기에는 나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풀면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요. 사실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시죠?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기분 상태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오죽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파탄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으시죠. 이거 원 보따리만 안 샀지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영상을 접하시는 애청자분들은 평범하게 대충 그냥 사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계속 한탄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이 힘듦 속에 푹 빠져서 한탄만 하신다면 결국 나의 미래에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암울함의 연속이 될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나, 그런 나의 미래에다가 내 스스로 저주를 퍼붓는 꼴이 되죠. 이제는 과거와의 힘듦의 연결고리를 딱 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셔야 되겠죠. 변화되어 무언가 결심을 하는 것도 창조를 하는 것이고요. 결심을 통한 행동을 변화하는 것도 나는 내 인생을 창조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나의 생각과 기분, 느낌, 행동으로 나의 과거도 창조를 했고요. 나의 현재도 창조를 하고 있고요. 나의 미래도 내가 창조를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실의 끌어당김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내 인생의 자유를 얻어야 하죠.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이 싫다면 과거의 잔재인 현재의 상황, 그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요. 얼른 나와서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시크릿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희망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